작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43페이지 보시면 상업 입지론 그래가지고 상권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론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알려 그러지 말고. 네. 자, 먼저 상권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상권 교재 보시면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배우지라고도 한다. 네. 한마디로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요, 배우지라고도 그래요.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은 별표입니다. 자, 줄을 쳐놨죠. 상권의 범위는 구매 빈도와는 반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상권이 크잖아요. 나중에 또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상권이 크다. 백화점 생각하세요. 그럼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구매 빈도가 높아요, 낮아요? 나 백화점 자주 가는데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자주 안 가죠? 자주 안 간단 말이에요. 나는 슈퍼보다 자주 간다 그런 사람 틀려, 이런 문제. 그 백화점 잘 안 가. 그래서 상권이 크면 클수록 구매 빈도가 낮아. 하지만 상권이 작잖아요. 동네 슈퍼 자주 가죠? 그 상권이 작으면 구매 빈도는 높아. 상권이 크면 구매 빈도는 작아. 조심.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상권 이론에 보면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옆으로 적을까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 이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처음이에요. 준합 했죠?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했죠. 1, 2월 달에. 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크리스탈러고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자, 두 번째가 레일리입니다. 레일리.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종이 비어가지고 지금 생겼네. 자, 네 번째가요, 허프의 확률. 네? 저한테 뭐 말씀하신 거 아니죠? 네. 허프의 확률 모형. 네. 이 네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주장하는 중요 내용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게 일단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세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 이런 말 돼 있죠? 네, 줄 하나 치시면 되겠네요. 저 줄을 쳐놨는데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중심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중심지가 뭘까? 자, 중심지 봅니다. 그 밑에 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기억에 중심지라고 있죠?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배우지가 아까 상권이라 그랬잖아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심지는 고객들에게 재화가 상품이에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중심지. 그럼 우리 학원도 중심지야. 동네 슈퍼도 중심지. 백화점도 중심지. 무슨 말 알겠어요? 고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중심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중심지. 자, 그 다음 보세요. 니은에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게 있죠. 네, 별표입니다. 니은. 이 크리스탈레에서는요, 용어의 뜻을 물어봐요. 한 번씩.
그럼 재화의 도달 거리가 뭔지를 물어봐. 자, 그럼 재화의 도달 거리,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화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재화가 상품이거든. 그럼 상품이 발이 달린 게 아니지. 상품이 발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품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는 내가 상품을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겠지. 손님한테 상품 받아라 하고 난리 던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상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객이 오겠지. 그 물건 사러 온다는 얘기잖아요. 나 던질 수도 없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생각해봐봐. 그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고객이 올 수 있는 거리란 뜻이네. 맞습니까? 그럼 고객이 올 수 있는 거리는 어떤 거리냐? 최대 거리인 거야. 고객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이걸 뭐라 부른다?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럼 우리 학원에 보니까 무구동 사람까지는 와. 무구동을 벗어나면 안 와. 그럼 무구동이 뭐가 돼? 재화의 도달 범위. 여기까지는 야암동까지 와. 그럼 야암동이 뭐가 돼? 재화의 도달 범위. 여기 보니까 성안동 사람까지는 와. 재화의 도달 범위. 아시겠어요? 그래.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 이제 교재 보세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이 통행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최대 거리죠. 꼭 표현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의미를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인데 최대 범위를 얘기한단 말이야. 최대 범위. 그러면 그 도달 범위를 넘어가면 온다 안 온다? 그 말은 수요가 0이 되는 경계가 되겠네요. 맞아요? 수요가 0이 되는 경계입니다. 수요 0, 판매량 0이 되는 경계점이야. 판매량 0, 수요 0. 이것도 알아두세요. 1 그러면 안 돼. 수요가 1, 뭐 수요가 최대 이러면 안 돼. 0. 됐어요? 자, 그 다음 최소 요구치도 있어. 별표. 용어의 뜻을 잘 물어봐. 자,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 그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규모, 최소한의 고객 수, 이런 뜻이에요. 그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100명의 고객이 필요해. 그럼 그 100명이 뭐가 된다? 최소 요구치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지가 유지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은 팔아야 돼. 그럼 100만 원이 뭐가 된다? 최소 요구치. 이런 개념이에요. 최소한의 고객 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봅니다. 이제 자, 고민돼. 리얼이 별표 2개지. 결론이야. 결론.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돼.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 우리의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만약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근데 우리의 최소 요구치는 200명이야. 그러면 그게 중심지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우리 가게 올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최대한 멀리 있는 사람 100명밖에 없는데 우리는 200명이 있어야 돼. 그럼 중심지가 성립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이 가게가 되려면 최소한 고객이 100명이 필요한데 우리 바운더리 안에 고객이 100명이 올 수가 없어. 그럼 거기는 상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네, 그게 중심지 성립 조건이야. 그럼 이걸 말로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중심지 성립 조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뭐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지 성립 과정을 설명한다 그랬잖아. 근데 중심지 성립 조건이 결론이야. 그게 결론. 그래, 잘 나오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중심지는 있잖아. 여러분 생각에 큰 중심지도 있고 작은 중심지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있지. 큰 중심지를 뭐라 그러냐면 고차 중심지라 그래. 작은 중심지를 그럼 뭐라 그러냐? 저차 중심지라 그래. 고차 중심지 숫자가 많을까? 저차 중심지 숫자가 많을까? 그렇지. 우리가 고차는 백화점, 저차는 슈퍼, 고차는 시청, 저차는 동사무소,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 됐어요?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가 숫자가 더 적겠네? 저차가 많겠네?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뭘까요?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뭘까요? 그래 다 알 수 있어.
백화점하고 슈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 5번 있잖아요.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6번 보세요. 자, 줄을 많이 쳐놨죠? 네. 아까 그 생각하면 된다고. 백화점하고 슈퍼 생각하면서 다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교통이 발달해. 교통이 발달하면 동네 슈퍼 간다, 백화점 간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 중심지가 쇠퇴한단 말이에요. 거기 그런 말 리얼에 있습니까? 네.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 중심지를 쇠퇴시키고 고차 중심지를 발달시킨다. 됐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한계점 별표입니다. 한계점. 이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요, 자, 여기가 홍콩 반점이야. 홍콩 반점. 여기가 재화의 도달 범위야. 그럼 이 말은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홍콩 반점 와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다는 얘기죠. 딴 데 안 가. 여기 와, 여기. 다른 데 안 가요. 여기 상해 반점이 있어. 상해 반점. 그럼 상해 반점도 뭐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크리스탈에는 여기 있는 고객들은 상해 반점 안 간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있는 고객들은 상해 반점 안 가. 단점이야, 이게. 한계점이야. 첫 번째, 교재는 없지만 고객들의 수요 패턴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해요. 딴 데 안 가요. 항상 가던 데만 가. 두 번째, 요 안에는 홍콩 반점만 있지 북경 반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 크리스탈에는 동일 업종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걸 설명 못해요. 유사 업종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걸 설명할 수 없다. 그게 한계점입니다. 유사 점포들이 도심의 인접에 있는 집적 이익을 설명하지 못한다. 동일 업종들이 모여있는 걸 설명 못합니다. 단점이야, 단점. 얘는 한 개밖에 없다고 봐. 동일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이런 점포를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집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설명 못해. 집재성 점포 설명 못해. 한계점. 그럼 만약 시험에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동일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X. X죠?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집적 이익을 잘 설명하고 있다. X. 집적 이익을 설명 못해요. 오래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끝.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크리스탈러가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성리 과정을 설명했거든. 그랬더니 얘들은 이제 뭘 설명하냐면 중심지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 뭘 설명한다고요? 그렇지. 이 셋은 중심지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요. 중심지 간 상호작용. 공통점이야. 그럼 이 세 이론의 차이점이 있겠죠. 차이점. 지금 이거 차이점 본다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레일리 볼게요. 레일리는요, 여기 A라는 도시가 있어요. A라는 도시. 여기 B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중심지야. 중심지. 첫 번째, 이 레일리는 중심지를 도시로 봐. 도시를 가지고 분석한 거야. 레일리는 분석 단위가 뭐라고요? 도시가 분석 단위예요. 특히 두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야. 두 도시. 자, 그런데요, 요 안에 C라는 도시가 있어. C라는 도시. 여기가 부산, 울산, 양산이야. 중간에 껴가 있죠. 그러면 A 도시와 B 도시는 이따 중심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 중심지는 이 C라는 도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런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여기 C 도시 인구가 10만 명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A 도시로도 쇼핑하러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죠. B 도시로도 쇼핑을 하러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 이걸 레일리는 고민했단 말이에요. A와 B가 C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 이거를 고민했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어디서 찾아내느냐? 만유인력 법칙에서 그 원리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만유인력 법칙. 그래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 뭘 이용한다고요? 만유인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고 막 지금 그만 끌어당겨. 막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자, 이때 끌어당길 때 그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무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무게. 즉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걸 중심이라 그럽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 그리고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 그를 무게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유인력이. 이거를 여기다 적용했다고요. 그러면 A와 B라는 두 도시가 C라는 도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끌어당기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리로 와! 하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고. 일로 쇼핑하러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러면 그 끌어당기는 힘이 무게에 비례한다고. 근데 도시한테 무게라는 말은 좀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야. 없어. 끝이야, 끝.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두 도시라는 중심지 간의 영향력 크기, 상호작용의 크기를 연구한 거예요. 그럼 그 크기, 영향력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됐어요? 오케이. 그게 다야, 사실은. 자, 교재 볼게요. 우리 시험 거기만 나와, 이론은.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도시 단위라고 되어 있죠. 도시 단위예요. 도시 단위. 그래서 두 중심지 사이에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연구한 거고요. 상권의 범위 줄칩니다. 상권의 범위라고 할 수도 있나요? A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A의 상권의 범위가 클 거고, B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B의 상권의 범위가 크죠. 맞아요? 네. 상권의 범위. 2번이 별표 2개야. 레일리가 이론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2번 이게 딱 시험에 나옵니다. 이론으로 나오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상권의 경계점 한번 봅시다. 경계점이라는 거는 자, A와 B라는 이게 두 중심지가 있는데 요 거리가 만약에 10km라 그래 볼게요. 10km 이 거리가. 그럼 경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만약에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가 요 사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일로도 몇 명이 가고 5만 명, 일로도 몇 명, 5만 명, 그렇게 가는 걸 경계점이라 그래.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아지는 점. 그럼 그 점은 요 가운데가 이제 5km잖아요. 그럼 경계점은 큰 도시 쪽에 가까울까요? 이게 1번. 작은 도시 쪽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큰 도시 쪽에 가까우면 일로 다 땡겨 가버리겠죠. 그래서 경계점은 어디에 가깝다? 작은 도시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네요. 상권의 경계는 중심이 작은 도시에 가깝게 위치한다. 오케이? 네. 그러면 그 경계점이 정확하게 어딘데? 그걸 알아낸 게 얘라고. 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그 상권의 경계점 위치를 찾아내는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그래서 컨버스 한번 보세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이론을 응용했지. 레일리의 이론을 가지고 컨닝왕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 응용했다. 레일리가 컨버스 거를 응용한 겁니까? 컨버스가 레일리를 응용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의 순서입니다.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안 돼? 그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컨버스는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온다. 컨버스가 시험에 나오면 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산 문제 나와. 이 나중에 해볼 거예요. 한번 제가 해볼 거고요. 오늘 해볼 거야. 오늘. 그럼 레일리는 이론 문제는 나올 게 없어.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두 도시. 이거 외에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온다? 계산 문제 나와. 자,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1페이지에 10번 문제입니다. 폈어요? 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제가 일단 원리를 설명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정형화 시켜드리면 그대로 딱 풉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대. 그럼 레일리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인구부터 빨리 찾아요. 인구. 자, A 인구가 몇 명이래요? 10,000명? 10,000명. B는 인구가 몇 명이래? 5,000명이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A가 B보다 2배 인구가 많지? 네. 끌어당기는 힘이 2배 세겠네, 이 뜻이야. 맞아요? 네. A가 B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2배 세. 2배 세. 그 뜻이거든.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뭐 도시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C란 도시가 나오죠. 네. 딱 패턴이 정해져 있다니까. 중간에 C가 있어. 그러면 A와 C까지 거리가 나올 거예요. AC 거리가 얼마예요? C로부터 A까지가 1km고 B하고 C까지 2km라 되어 있죠? 네. 자, 1km. 얘는 2km야.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식은 나중에 세워드릴게요. 그러면 A가 B보다 더 가깝죠? 네. 가깝지? 네.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겠지? 네. 근데 아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네. 제곱만큼 세단 말이야. 이제 지금도 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한다. 자, A 대 B 딱 이렇게 적어. 이렇게 딱 적고 A 대 B. 인구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2대1? 2대1을 모르겠다 그러면 10,000하고 5,000 그냥 적어도 돼. 그럼 단순 무식하게 다 적어보자. 10,000명 5,000명 적어. 그냥 안되면 그냥 적어. 2대1이 되면 2대1 적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인구는 비례하니까 그대로 적어줘. 그냥 그대로 비례하니까 그대로. 자, 그 다음 거리잖아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지? 맞아요? 자, A까지 거리가 1km고 B는 2라고 그랬잖아. 반비례한다 그랬거든. 반대로 적어줘야 돼. A 밑에다 1을 적으면 안 되고 뭘 적는다? 2. 그렇지. 2의 제곱을 적어. 제곱이니까. 그럼 B 밑에다 뭘 적는다? 1에 적으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2의 제곱은 얼마예요? 4고 1이죠. 곱합니다. 곱한다. 그럼 10,000 곱하기 4하면 얼마야? 40,000. 5,000 곱하기 1하면 얼마예요? 5,000인가요? 됐어요? 그럼 이 둘이 몇 대 몇인지 혹시 눈이 찾을 수 있겠어요? 8배 많지? 8대 1이다. A와 B의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8대 1이야. 8대 1. A가 얼마? 8. 얘가 얼마? 1. 그럼 이 가운데 C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9,000명이 있잖아요. 그럼 9,000명 중에 8은 1로 가고 1은 1로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9분의 8이 1로 가고 여기는 얼마가 와? 9분의 1이 오겠죠. 9분의 1. 맞습니까? 그럼 9,000 곱하기 9분의 8 몇 명일까요? 8,000명. 여기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다. 이게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해야 돼.
우리 풀이더라 어려워. 안 그러면 허브의 확률 모형을 하든지.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10,000명이고 5,000명이잖아요. 아, 2배구나. 2대1. 2대1. 그리고 A 밑에는 A 요걸 적는 게 아니고 그리는 뭐를 적으라고? B를 A 밑에 적어주라고요. 그럼 2니까 2의 제곱. 얘는 1이죠. 1의 제곱. 그럼 이 4잖아요. 곱해. 2, 4, 8. 1. 8대1의 관계다. 맞습니까? 8대1이라는 건 A가 전체에서 9분의 8이고 얘는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그런데요. 9번 한번 보세요. 9번. 9번도 한번 해보자. 내가 한 대로 지금 A, B 도시 사이에 C가 있대.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결국 A와 B 인구 보라고 그랬지? 네. A와 인구와 B의 인구 보니까 40만이고 10만이네. 네. 그럼 뭐라 적어야 돼 여기다가? 4대1. 인구 4대1. 자, 그리보자 이제. C와 A까지 거리가 10km라 그랬잖아요. 네. A까지 거리가 10km지? 네. 그럼 A 밑에다 10을 적어야 돼? B 밑에다 적어야 돼? 네. 그렇지. 여기다 제곱을 적으라고. 10의 제곱. 10의 제곱. 그 다음 B까지 거리가 얼만데? 5. 그럼 여기 5의 제곱. 여기 이렇게 적으라고요. 됐어요? 네.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지? 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지? 네. 그러면 곱해. 25 곱하기 3 얼마야? 100. 100 곱하기 1하면 얼마야? 100대 100이네? 네. 1대 1이네? 네. 똑같이 배분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C 인구가 몇 명인데? 5만 명이네. 그럼 몇 명씩 가? 2만 5천씩. 그래. 10번은 9번이나 10번이나 똑같아. 단지 10번은 여러분이 1대 8로 나오니까 좀 왠지 어려워 보이는 거고 1대 1은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하는지 이해는 되세요? 네. A 대비 딱 하고 인구는 그대로 딱 적어주고 거리는 AY 거리는 B 밑에다 적고 BY 거리는 A 밑에 적어가지고 곱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자, 넘겨보세요. 안 넘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요 도시가 3개 나오잖아요. 그거는 레일리 아닙니다. 레일리는 도시 2개만 가지고 하는 거다. 도시가 3개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헛벗어야 돼 나중에. 자, 레일리 됐어요. 자, 레일리. 그 다음 컨버스 보겠습니다. 컨버스는 뭐냐면 여기 A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B라는 도시가 있어. 이 두 도시의 경계점이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이 경계점을 컨버스는 분기점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분기점. 그래서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 보시면 네 4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박스 쳐놨죠? 네. 보이세요? 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1 플러스 루트 A의 인구. 상점인 경우는 면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점 같은 경우는 상점에다 응용할 수도 있거든. 여기 뭐가 된다 이제? B의 인구. A로부터 할 때는 A가 분모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B로부터 분기점 하면 어떻게 될까?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A, B의 거리가 돼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우리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컨버스 얘가 오케이, 있네요. 74페이지네요. (13번) 찾았습니까? 네네네. 자,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B가 있다. 쇼핑센터도 나올 수 있고 도시로도 나올 수 있어요. AB가 있는데 두 쇼핑센터 간 거리가 몇 킬로다? 8km. 네. 8km야. 자, 이 문제는 도시로 안 나오고
상점, 이제 쇼핑몰로 나왔죠. 사실은 도시를 가지고 만든 이론인데 상점에 이렇게 응용해서 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A의 면적은 1000이래요. A의 면적은 1000, B의 면적은 9000. 됐어요? 네, 그렇게 하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를 때 두 쇼핑센터 간의 상권 경계선은 어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이 공식들을 일단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자, A의 인구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이죠. B는요 9000이죠. AB 거리가 8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풀면 1 플러스 루트 9 나오죠? 8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루트 9는 얼마입니까? 3이죠? 루트 9 3인 거는 다 아시죠? 계산기 할 때 루트 9 어떻게 구해요? 루트 누르고 9 누른다. 9 누르고 루트 누른다. 이렇게 해야 돼. 9 누르고 루트 누르는 거야. 루트 누르고 9 누르면 이상한 거 나와. 자, 루트 9 3이죠? 그럼 1 플러스 3분의 8.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8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컨버스의 문제가 나올 때는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9000 들어갈 수 있고요. 4000 같은 것도 올 거야. 16000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일단 1000, 9000을 보면 이제는 1 플러스 3이구나. 이게 바로 돼야 돼. 그럼 만약 여기가 4000이야. 그럼 분모가 뭘 것 같아? 1 플러스, 그렇지, 1 플러스 2분의 8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쭉 풀긴 했지만 모르면 그렇게 말았어. 그런 뜻이.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럼 A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2km가 답이지. 자,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B로부터 분기점 거리를 구하래. B로부터 분기점 거리. 첫 번째,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의 풀이 한번 볼게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풉니다. 그래? 원칙적인 분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1 플러스 루트 B의 면적 9000분의 1000 8 이렇게 되겠죠? 일이 점점 커져요, 이제. 자, 1 플러스 루트 9000이야. 자, 그럼 1 플러스 이거 한 3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도 복잡해지는 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3분의 4인가? 뭐 3분의 4 구했어. 3분의 4분의 8이 또 나와. 이거 어떻게 하지?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항상 가까운 곳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합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B로부터 분기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지만 난 어디서부터 구한다? A로부터 구하라고. A로부터. 아까 A로부터 구하니까 몇 킬로였어? 2킬로였지. 그럼 B로부터 몇 킬로일까? 6.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A로부터 분기점을 묻든 B로부터 분기점을 묻든 난 어디서 구한다? 작은 쪽에서 구한다. 그래야만이 분모에 작은 숫자가 들어간다. 맞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B라고 그런다고 해서 순진하고 B부터 이렇게 분모 B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B로부터 물어보더라도 작은 쪽으로도 구해서 B로부터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B로부터 분기점 몇 킬로입니까? 6 이렇게 되겠지. 됐죠?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높아시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 2명은 저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짜증내면서 안 풉니다. 자, 됐고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까지 봤어요. 자, A로부터 분기점까지의 거리. 공식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4000이야. 그럼 A로부터 분기점 거리는 보나마나 1 플러스 2분의 이 둘의 거리일 거야. 맞아요? 그렇지. 이게 9000이면 1 플러스 3이 될 거고 16000이면 4가 되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식이 큰 의미가 이걸 딱 보고 그냥 하면 돼. 눈치껏. 오래 걸릴 것 같다. 금방 풀 것 같다. 금방 풀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나오는 게 좋지. 이런 거는 계산 문제가 좀 나오면 좋지. 바로 맞춰버리게. 자, 이제 엎어볼게요. 자, 다시 요약집으로 옵니다.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중심지가 뭐였어요? 도시였죠. 도시고 두 개밖에 안 돼. 중심지가 두 개인 경우에 상호작용을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컨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컨버스도 레일리의 이론 응용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딱 두 개밖에 안 돼요. 중심지가 두 개밖에 안 돼. 세 개면 안 돼. 자, 그런데 허프는 뭐냐? 허프는 도시 내 상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상점, 쇼핑몰, 상점. 그럼 이 도시 안에는 거주자들이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인구가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A라는 상점으로도 쇼핑을 할 수 있고 B라는 상점으로도 쇼핑을 갈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A 상점과 B 상점으로 가게 되는 영향력, 어떨 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아까 레일리도 만유인력 법칙 이용한다 그랬지? 허프도 만유인력 법칙 이용해. 그러면 고객들은 어디로 많이 갈까? 큰 상점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아까 인구에 비례하고 무게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상점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고객들은 더 많이 가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상점의 입점 점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요. 오케이? 거리가 멀면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얘들 전부 중력 모형이라 그래. 이 세 이론을 전부 다 뭐라 부른다? 다 중력 모형이야. 다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하거든. 그럼 차이점이 뭘까? 쟤는 도시 내 상점이다 이 말이야. 도시 내 상점. 아까 레일리는요 두 개의 도시라고 그랬죠. 허프는 상점이 단위야. 분석 단위야. 그리고 상점이 세 개여도 괜찮아. 상점이 세 개도 괜찮아. 세 개도. 아까 레일리는 세 개 안 돼. 두 도시밖에 안 돼. 이건 다수의 상점도 돼. 자, 그리고요 허프는 아까 레일리는요 두 도시의 흡입력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몇 대 몇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얘는 확률로 나타내요. 뭐로 나타낸다고? 확률로 나타낸다. 그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질문. 고객들은 어떤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 클까요? 큰 상점.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문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크죠? 맞아? 또 두 번째 또 어떤 상점? 가까운 상점. 거리가 가까울수록 방문할 확률이 크죠? 경쟁 점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할 확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경쟁 점포가 많으면. 자, 이때 만약에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이 30%였어. 그럼 이번에 D라는 상점이 또 생겼어. 그럼 방문할 확률이 커집니까? 작아지죠. 맞아? 자,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은 특정 상점을 방문할 확률은 첫 번째,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문할 확률 커지죠. 거리는요, 가까울수록 방문할 확률 커집니다. 경쟁 점포수가 많으면요, 방문할 확률은 작아져요. 허프의 확률 모형도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이론은 기본적인 거 아시면 돼. 다시. 자, 허프의 확률 모형도 중력 모형이다. 그런데 얘는 레일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도시 내의 상점을 가지고 분석한 거다. 상점을 가지고. 그리고 허프는 확률을 이용했다. 확률. 그래서 A라는 상점을 방문할 확률, B라는 상점을 방문할 확률, C 상점의 방문 확률을 구해요. 이 사람은 확률을.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문할 확률이 크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방문할 확률이 크다. 하지만 경쟁 점포수가 많아지면 방문할 확률은 작아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확률 한번 구해봐봐. 방문 확률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A 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와요.
비상점을 방문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건 좀 해보겠다고.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 가죠. 지금 이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자, 허프의 소매지역 이론 또는 확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자, 1번 보세요.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 확률 모형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허프는 상점을 분석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자 행태 분석이라고도 그러고 미시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우리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건 다 미시적이라고 그래요.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건 다 미시적이야. 자, 그 다음 2번에 상점 단위 분석이라고 돼 있죠. 자, 3번 봅니다. 허프의 모형은 레일리와 컨버스의 소매인력 이론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결국 이 말은 중력,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다는 뜻이죠. 얘도 개별 소매 점포의 고객의 흡입력은 줄칩니다. 점포의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시간 거리 제곱, 사실 제곱이 아니고요, 마찰 계수라고 고쳐주세요. 마찰 계수. 거리의 마찰 계수에 반비례해요. 그럼 이 마찰 계수라는 거는 뭐냐면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레일리의 거리와 허프의 거리는 다른 개념이에요. 레일리의 거리는 실제 거리를 얘기해요. 물리적 거리, 자로잰 거리. 자로잰 거리를 물리적 거리라 그래. 그건 레일리는 물리적 거리야. 근데 허프의 거리는 뭐냐면 시간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는 멀더라도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런 거리 개념이야, 얘는. 그래서 제곱을 안 쓰고 마찰 계수라는 걸 써.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따지지 말고. 그래도 필 꼽히면 안 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멀면 안 가는구나 이거야. 가까우면 간다는 거예요. 자, 4번 별표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계산 문제 통해서 하겠지만,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과 가능 매상고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조금 이따 계산 문제 할 때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5번 별표죠. 특정 상점으로 쇼핑을 갈 확률은 매장의 면적이나 점포 수에는 어떻게 되고 비례하고, 거리와 경쟁 점포 수에는요 반비례. 거리가 멀면 안 가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하지. 경쟁 점포 수에도 반비례하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다. 자, 그럼 허프의 모형대로 하면 사람들은 가까운 데 가서 쇼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만약에 적당한 거리에 백화점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탑마트가 있더라도 거기를 지나치고 백화점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에.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그 만약에 시험에 허프에 의하면 가까운 거리에 저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고차 중심지를 방문하지 않는다? X다 이 말이에요. 방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네네. 좋아요. 자, 이제 우리 계산 문제 풀어야 돼. 어디를 펴시냐? 11번입니다. 72페이지 11번. 할인점이 몇 개예요? 3개지? 아직까지는. 그래, 2개부터 먼저 한다. 2개부터 먼저 할게요. 12번 몇 개입니까? 2개죠? 이거부터 해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읽어볼게.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다. 다음 자료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아, 허프의 모형이구나. 그럼 이 허프 모형이 나오면 여러분들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확률을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된다고? 네, 그러면 A를 방문할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A를 방문할 확률.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항상 확률. 계산 문제 잘 나옵니다. 자, A 방문 확률.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분모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분모로 가죠. 맞아요? 자,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니까? 6가지니까 분모에 6이 들어간 거야. 맞아요? 그러면 A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라는 말은 사람들은 A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방문 확률을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A의 흡입력 더하기 B의 흡입력 분의 A의 흡입력이에요. 이거는 꼭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의 방문 확률 구하라 그러면 밑에 이렇게 적는 거야. A의 흡입력은요, 면적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례하면 분자야. 비례하면 분자고 반비례는 뭔데요? 분모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분자에 뭐가 들어갈까? A의 면적에 비례하잖아. A 거리 더하기 여기는 B 면적, 여기는 B 거리. 그럼 여기 뭐 들어갈까요? A 면적 A 거리예요. 그럼 이제 자료가 있어. 이제 자료대로 시킨 대로 하면 돼. 자, 그러면 먼저 A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5,000이죠? A 면적이 얼마라고? 5,000. A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네? 1km. 근데 마찰 계수성이거든. 제곱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마찰 계수를 봐야 돼요. 마찰 계수가 얼마예요? 2. 제곱을 보통 주죠. 자, B 면적은 얼마예요? 2만. B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2km인가요? 제곱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럼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요 5,000인가요? 얘는요 4분의 2만이니까 얼마입니까? 5,000이죠? 맞아요? 그럼 5,000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이네? 그럼 A를 방문할 확률은 몇 프로다? 50%예요. 50%. 시험에서 방문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방문 확률이 50%야. 그럼 시장 점유율 몇 프로일까? 50%입니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은 방문 확률도 알 수 있지만 시장 점유율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방문 확률이 곧 뭔가요? 시장 점유율입니다. 방문 확률이 곧 뭐라고요?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 자, 그 다음 이용 객수 구하래요. 근데 보니까 단서가 있어. 단서 조심해야 돼. 인구의 70%가 할인점을 이용한대. 전부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럼 70%니까 인구가 10만 명이잖아요. 그럼 7만 명이 할인점 이용하죠. 그럼 A로 몇 명 간다는 겁니까? 3만 5천 명 간다는 얘기죠. 그럼 B로도 몇 명이 가요? 3만 5천 명이 가겠죠. 됐어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11번 보시면 할인점이 몇 개입니까, 이제? 3개죠? 3개죠? 그럼 3개면은 분모가 뭐가, 여기 한 개 뭐? C가 들어가면 돼요, C가. 그럼 해봅시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A를 방문할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 돼 있네요.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 자, A의 면적이 있을 거예요. A의 면적이 얼마죠? 500이네요. 500. 거리는요? 5km면 마찰 계수가 얼마입니까? 2 더하기. 자, B의 면적은 얼마예요? 300. B까지 거리는요? 10? 네, 10제곱. C는요? 숫자 450? 아, 여기 450. 네, 숫자가 좀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죠? 네. 얘는요? 15? 네. 막 숫자가 겁이 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나와버리면. 네, 맞아.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짜증 나거든. 3개는 하지 말까? 자, 그러면 5회 제곱분의 5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5 아닙니까?
그럼 25분의 500이니까 20이 될 거고 100이니까 3이 될 거고 15의 제곱은 225죠. 2가 되겠네요. 해보니 별거 없네? 별거 없어요. 그럼 분모가 얼마입니까? 25. 분자는 이제 20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 되네요? 5분의 4. 약분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 나누기 25 하면 돼. 그럼 0.8 나올 거야. 맞아요? 그럼 A를 방문할 확률은 얼마다? 80%예요. 근데 이것만 내면 될 텐데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래. 그러면 이 X지역의 전체 매출액을 일단 구해야 돼. 자, 보니까 X지역의 주민은 4,000명인데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달에 35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총 몇 명이에요? 그럼 35만 곱하기 4,000 하면 되지? 거기다 얼마? 곱하기 0.8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요약집에 보시면요. 요약집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래서 요약집 보면 아까 제가 허프의 확률 모형할 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 구할 수 있죠? 가능 매상고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을 가지고 특정 상점의 방문 확률 구할 수 있고 그 상점의 시장 점유율 구할 수 있고 그 상점의 가능 매상고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론은 제가 체크해 드린 것만 보고 계산 문제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계산 문제 연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다 이 뜻입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